안녕하세요. 부전부동산 서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마이너스 40% 기시감. 자, 기시감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미 본 듯한 느낌.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 쌍용도 플래티늄 4층가지 앞드 아파트 마이너스 37.5%, 12억이 7.5억으로 센텀 비스타동은 마이너스 39.5%, 10.7억이 6.5억으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라는 숫자를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미 대구에서 경험했어요. 세종에서 경험했어요. 수도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부산, 다음 부산 차례라는 것. 다들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죠? 기시감 드실 거예요.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계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죠. 제가 요 윗부분에 최고가 대비 전세가 50%가 이상적이다. 중립적인 상황, 금리를 반영하면 60%다. 현실은 70% 선의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은행 금융보고서 통계 이거 보고서보다 제가 조금 더 빠르죠. 한국은행 그 자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볼 수 있지만 제 자료는 매일 볼 수 있다. 그럼 돈을 얼마나 돌려줘야 되는가? 자기 금융자산 있는 거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가구당 평균 부족 금액이 7,640만 원입니다. 이거 은행에서 다 땡빛 내야 되거든요. 이 장난 아니에요. 특례보금자리로는 50조 정도 푼다고 하죠. 근데 한 해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절반의 아파트 그 중에서 절반의 대출을 낸다. 아파트가 요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 이 중에서 절반은 빚 없이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빚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절반의 사람 중에서 이만큼 또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4분의 1의 대출을 내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 50조예요. 50조.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는 50조 푼다고 해봐야 제가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주담대로만 50조 정도 은행 대출이 발생을 해요. 근데 올해는 대출 금액이 큰 변동이 없죠. 하지만 주담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뭐 기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대출들은 갚아나가지만 주담대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를 하는 한 매년 50조 정도의 대출이 자동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었죠.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언발이 오줌누기 소용없다. 그거 해줘봐야 지금 다급하게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그 뒤치다거리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평균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 이 영상 뒷부분에 가지고 오다가 제가 오랜만에 앞부분에 가지고 와봤는데요. 집집마다 돌려줘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더라. 가구당 7,642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거래량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거래량 평균적으로 3,000건 월간 지금 12월이 아직 집계 중인 상황인데요. 거래량 3,000건이 좀 못 미치지만 이 3,000건 곱하기 아까 얼마였나요? 얼마였나요? 7,800만원? 7,600만원? 7,600만원. 이만큼 대출을 일으켜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이거 계산 되시나요? 3천만원 곱하기 7천 가구 3천만원 3억 30억 300억 2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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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2 부산에서만 돌려줘야 되는 돈이 조 단위예요. 2조네 2조. 전세금 돌려주려면 부산 사람들이 2조를 대출을 땡겨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공급되어야 부동산 상승이 이뤄지는데 웬걸 은행에서 대출만 계속 일으켜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데만 이 정도 돈이 쓰인다고 생각해보면 무시 못할 액수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쌍봉입니다. 쌍봉. 제가 매달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3월달 운 좋게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량을 지금 능가했다. 분양권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요 근래에는 분양권 거래도 제법 됐거든요. 하루 평균 한 7, 8건 정도의 거래는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구가 이 꼴이 났거든요. 작년 고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부산 2,000건의 물량에서 1,000건 수준으로 줄어들듯이 대구도 줄어들었어요. 시장 분위기가 식으니까 웬걸 분양권 물량이 급증합니다. 급증. 풀피 2억일 때는 안 팔았어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무피가 되었어요. 근데 서로 팔려고 줄을 서요. 마피가 되었어요. 줄을 더 많이 서요. 이 추운 날 줄을 서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지나갈게요. 크게 뭐 변동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미미하게 늘고 있다는 부분. 이번 목요일에 매도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토요일 그리고 어제 금요일까지 이렇게 물건이 줄었지만 목요일 하루 감소폭 정도밖에 안 되더라. 39,900건 정도의 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한창 적을 때는 25,000개 정도 있었고요. 전세 물량도 보시면은 지금 18,750건 정도 수준. 제 초록색 예상 범위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세 시장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 물건이 사라져야 됩니다. 허위 매물 많던 것이 사라지고 3,000건 수준이 되었을 때는 임차인들 환장합니다. 집 못 구합니다. 집 못 구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18,000개예요. 18,000개. 전세 그나마 선호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선호하는 월세 물량도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는 3,000건 정도 수준이던 것이 지금 11,000건 수준이에요. 월세도 남아 돌더라. 전체 임대 물량 살펴보시면은 허위 매물 사라지기 전에 한 18,000건, 네, 18,000건 정도 있던 물건이 허위 매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한 8,000개, 7,000개, 네, 거의 한 8,000개 가까이 정도 되는 매물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내 집을 내놓고 갈아타고, 이렇게, 전세를 갈아타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에 물건이 몇 개 없는 거로 보이지만, 지금 3만 개의 임대 물량이 있어요. 부산, 330만 명. 이 가구수로 나누면은 또 한 2점 몇 명당이니까 가구수 한 150만 가구수. 그 중에서 매물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3만 개나 된다. 전체 오늘 아파트 거래량 39건. 직거래 비율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주간 거래량으로 보면은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더 넘어서는 모습. 1100건대의 거래량, 많으면 1200건까지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운대 자이 가격 20%, 120제곱미터 20% 정도 빠진 모습. 더샵 센텀파크 40평형, 대형평형도 거래가 제법 이뤄지고 있습니다. 30% 이상 빠지는 모습. 해운대 자이 1단지 9평의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기본적으로 막 2, 3억씩은 돌려줘야 되는 상황. 레미안 장정 가격 계속 8억대는 유지하고 있지만 32층이 8억 3천이다. 그러면 저층의 가격, 이게 한창 때 5층이 11억 2천이었거든요. 32층이 8억 3,700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5층이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면 7억대 거래 나올까요? 네, 7억대 거래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죠.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2년차를 채우고 매매했는 가격이 7억 5천 밖에 안 돼요. 7억 5천. 한창 때 12억까지 갔단 말입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37% 정도 됐던가요? 기시감이 느껴지나요? 40이라는 숫자 어디선가 본 듯한데, 아직 부산에선 잘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데, 이런 느낌. 센텀비스타 동원 33평형 가격 거의 이것도 40% 가까이 하락했죠.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한창 때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게 어느 순간 비싼 아파트들하고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 비싼 아파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 5억짜리 정도 아파트는 정말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아지는 혹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여기 수영동 현대아파트 가격 30% 이상, 구서동 쌍용례가 20%,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72제곱미터 25% 정도, 사만 나우빌 거의 30% 정도, 3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나오죠. 아니 40은 아직까지 부산에 잘 보이진 않지만, 센텀 리버 SK뷰 같은 경우 6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40% 하락 나타나잖아요. 기시감 어디선가 본 듯한데, 나중에 부산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부산도 올게 왔구나.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막 3개씩, 처음에는 1개씩 보이지만 어느샌가 2개, 3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 나타납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명지 두산 유 포세이돈 이 40% 가까이 하락했죠. 이 페이지에만 지금 현재 2개가 보여요. 근데 이게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더라. 하지만 어디선가 이미 본 듯한 느낌. 서면 DS 4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큰 변화 없는 것도 있고요. 개금 아이파크 10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에 못 미치지만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더라. 우리 지역은 괜찮아 했던 지역들
그 지역들이 뒤늦게 급락을 맞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명지 협성유풀의 가격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그럼 막 30% 후반대이긴 하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건당 거래대금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거래량은 많으면 1200건, 많으면 1200건까지. 하지만 이 빙하기를 녹이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제 한파가 들이닥쳤다. 이제 한파가 들이닥쳤다. 근데 벌써 봄을 생각한다?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몸을 잔뜩 움츠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 움직이자. 과거에 부자들이 비싼 아파트 쭉쭉 사줄 때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겠더라. 사모미만 비중 50% 정도 수준이고요. 6억 이상 비중은 10% 정도 수준. 분양권 4건의 거래량.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면 제가 나타나는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권 거래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규제 해제 효과 얼마나 간다고요? 3개월 정도 가고 나면 분위기는 다시 식습니다. 그나마 좀 거래가 직거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한테 파지 마세요. 더 떨어지거든요. 앞면 맞춰갖고 위에 살랐고. 자, 이진젠시티 7억짜리 4억 4천까지 떨어졌는 거. 계속 요 가격대로 지금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두산 리버드 제니스 하버시티 119제곱미터. 요건 가격이 좀 수상하긴 해요. 4억 3천.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직도 분양권 있단 말인가? 이거 입주한 지 얼마나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입주한 지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분양권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돈이 없었으니까. 입주를 못하니까. 잔금을 못 치니까. 버티고 지연이자 내고 버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진다. 내가 자금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할 상황이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이 떨어지더라. 제가 테슬라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왜 테슬라를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았어요. 지금 말도 안 된다. 얘들만 기술력을, 전기차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쟁쟁한 기업들이 또 전기차 만들어서 또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더라.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것들은 제 가치를 찾아서 간다. 이거 지금 얼마인가요? 한 130불 하나요? 한 주당 130불 하나요? 뭐 액면 분할을 숫자에 거쳐서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1년 차트만 놓고 봐도 거의 400불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400불 그리고 300불.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한 액면 분할 한 3주당 한 주. 3주당 한 주 정도 했으니까 요 곱하기 3을 한다면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1년 안에 3분의 1 토막 났어요. 왜? 너무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부산 아파트 제가 하락이라고 폭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제 댓글에 정상하다. 그거 폭락 아니다. 그거 정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을 지금 12월 달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서라기보다는 임대 아파트. 부영 사랑으로 임대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부풀려져 보이지만 딱히 뭐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2억을 돌려줘야 돼요. 거의 2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가가 6억이었으니까 아마 매매 가격은 한 12억 정도까지 한창 때 한 12억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왜 전세가율 6억 정도 있는 아파트면은 전세가율은 50%. 그러면 매매 가격은 그 전세 가격이 2배라고 생각하면 한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한 2억씩은 현찰로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내가 6억에 사서 이 아파트가 12억이 되었다면 문제는 좀 덜 하겠지만 이 12억에 샀는 사람, 11억에 샀는 사람, 10억에 샀는 사람 온 돈, 집안에 있는 돈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비싼 아파트, 이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은행 빚부터 시작해서 다 끌어들여갖고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은 최대치로 끌어들여서 샀는데 갑자기 2억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KB 3프로TV에 부동산 방송 잘 보지는 않습니다. 왜? 부동산 방송 너무 보게 되면 저는 그쪽으로 따라간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 좀 독립적인 움직임, 여러분들도 맨날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방송에 하는 이야기 들으면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쵸.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KB 부동산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려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전세 가격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한번 떨어진 전세 가격 다시 올려봐야 6억짜리 전세가 4억으로 바뀌었어요. 2년 후에 반등하려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매매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웬걸 2년이 지나고 나니까 5% 올려서 4.2억의 전세를 체결해야 돼요. 그 매매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힘들다라는 말이죠. KB부동산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가 향후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그때 따라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틀린 말 아니죠. 항상 있어 왔었던 그 말이죠. KB부동산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이 일을 합니다. 저는 직업인도 아니고 부업으로 혹은 취미로 하지만 저는 축자 사자 매달립니다. 또 월급 따박따박 나와서 밑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각자 개개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취합해서 이것들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작업. 저도 그 기계적인 작업을 하지만 저는 축자 사자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 가격 먼저 떨어진 지역들 전세 가격 거의 반토막 50% 정도 수준 되면요, 이거 진짜 가구당 억 단위로 대출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지금 아직도 고점 대비 90% 거래하는 사람 많아요. 60% 거래되는 것은 지금 양호한 요런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고점 상태의 거래 가격 머무르는 것도 있고 거의 50% 반토막 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돈이 다 쓰이고 있더라. 그래서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더라. 자, 부영 사랑으로 부영 요 전세 거래량이 근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전세 거래량은 조금 부풀려지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맞죠? 수치도 지금 거의 1대1을 전세 한 건, 월세 한 건을 향해 가는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 조금 이렇게 약간 왜곡되는 것도 있습니다. 1.1 요 수치도 왜곡되었고 1.98도 왜곡되었고 지금 부산은 한 1.4 전세 거래 140건 되면 월세 거래 100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월세로 더 치중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세 금액이 팍팍팍팍 더 떨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 전세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월세보다 더 비싼 시장이더라. 그 계산들은 일일이 계산들은 제가 못 해드리지만 각 가게에서 내가 전세를 갈 것인지 월세를 갈 것인지 임차인으로 지금 현재 머무르시는 분은 아주 면밀한 계산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감으로 그냥 내가 살았던 곳이니까 생각보다 더 집을 임차하는데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해버리면 물가도 오르는 이 상황에서 소비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삶의 질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난 좋은 집에 살래. 월세, 전세 두렵지 않아. 밥에 물 말아서 김치 쪼가리 먹어도 난 행복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셔도 돼요. 아이 학원 한 개 끊으면 돼. 그러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이 집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 라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비중 지금 임대거래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월세거래 이거 조금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월세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평균 월세 가격, 평균 월세 가격도 한국은행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달을 기점으로 꺾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자료 계속 봐서 알고 있잖아요. 월세가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더라. 월세 가격도 지금 심한 곳은 2017년도, 18년도 그때 수준의 월세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월세 물량이 넘쳐나니까. 임대 거래량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